안녕하세요. 미주알 블로그 운영자 주알람입니다. 2026년 2월 셋째 주 주식가계부 저주알람의 투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 시장은 한마디로 역발상 투자의 승리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TQQQ가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그 빛을 발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대법원의 관세 위헌 판결이라는 예상치 못한 소식까지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주였습니다. 저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죠. 먼저 이번 주 주요 투자 소식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TQQQ의 흑자 전환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적자였던 TQQQ가 이번 주에는 보란듯이 1.32% 흑자를 기록하며 주간 수익률을 무려 3.89%나 끌어올렸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웅덩이 매매법이 통했다는 증거죠.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는 코스피가 역사적인 5,600선을 돌파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삼성전자 또한 19만 원에 안착하며 시장을 견인했죠. 하지만 충격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IEEPA, 즉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기반한 관세 부과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시 무역법 122조를 발동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저의 포트폴리오 총 수익률은 10.2%를 기록했습니다. 안전자산 비중 72%와 레버리지, 자산 28%의 균형이 빛을 발한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증시는 미국과 한국이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먼저 미국 나스닥은 5주 연속 하락세에서 벗어나며 1.51%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인공지능 공포, 이른바 사스 어포칼립스라고 불리는 우려 속에서도 반등에 성공했죠. 반면 한국 코스피는 사상 최초로 5,600포인트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19만 원에 안착하면서 그야말로 한국 증시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거시경제는 여전히 역설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장 둔화 측면을 보면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은 예상치인 2.8%를 크게 밑도는 1.4%에 그쳤습니다. 이는 43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가 컸다고 분석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를 일시적인 경기 둔화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끈적한 물가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 즉 PCE 물가지수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3.0%를 기록하며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끈적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조기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결국 셧다운 해소 후 경기 회복이 기대되지만 고금리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이번 주 시장을 뒤흔든 또 다른 소식은 바로 관세 위헌 판결입니다.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기반한 관세 부과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 법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즉시 무역법 122조를 발동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150일간 10%의 보편적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법적 불확실성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보이며 특히 빅테크처럼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미주알 블로그는 이러한 리스크에 대비하여 분산 투자를 통한 리스크 해지를 지속할 것입니다. TQQQ의 흑자 전환은 제가 늘 강조해온 웅덩이 매매법의 확실한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공포 구간에서 저는 역발상으로 TQQQ 비중을 확대하는 과감한 매수를 단행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손실을 감내해야 했지만 레버리지 효과 덕분에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고 결국 1.32%의 흑자를 기록하며 성공적인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현재 TQQQ의 비중은 8.72%로 최근 0.76%를 추가 확대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저점 매수가 어떻게 흑자로 이어졌는지 명확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레버리지 ETF 퍼포먼스에서는 반도체의 독주가 단연 돋보였습니다. SOXL은 무려 3주 연속 상승하며 수익률 1위로 22.86%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투자자분들에게도 익숙한 TIGER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도 7.95% 상승하며 국내 반도체 강세의 수혜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UPRO 역시 S&P 500의 반등과 3배 레버리지 효과에 힘입어 5.79%의 견고한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섹터의 강세는 삼성전자의 19만 원대 안착과 HBM사 양산 호재가 전반적인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저주알람의 포트폴리오 구조는
72%의 방패와 28%의 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수익률은 10.2%를 기록했는데요. 레버리지 자산은 TQQQ, SOXL, UPRO, TSLL 등으로 총 27.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2.02%는 QQQM, SPYM, IJR, SCHD 같은 안전자산으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공포 구간에서 과감하게 레버리지 베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안전자산이라는 든든한 방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인 수익의 비결인 셈이죠. 보유 종목 상세 현황 및 리밸런싱 내역입니다. SPYM과 IJR은 각각 12.38%, 13.52%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여 차익 실현을 위해 일부 매도했습니다. 반면 TQQQ는 1.32%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UPRO는 5.79%, SOXL은 무려 22.86%의 수익률을 보이며 레버리지 비중을 추가 확대했습니다. TSLL은 현재 2.20% 수익률을 보이며 조정 중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리스크 점검입니다. 탄광 속에 카나리아는 없는지 항상 주시해야 하죠. 최근 블루아울 캐피탈 펀드의 환매 중단 소식은 주의 깊게 봐야 할 시그널입니다. 인공지능 투자 붐이 사모대출 시장의 과열로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베어스턴스 사태와 유사한 유동성 위기의 전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투자 전략은 명확합니다. 금융 부실 우려에 대비하여 안전자산 비중을 7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항상 위험을 염두에 두고 투자해야 합니다. 다음 주 시장의 향방은 단연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달려 있습니다. 2월 25일로 예정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인공지능 인프라 수요의 지속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세일즈포스와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주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실적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라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만약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레버리지 비중을 추가 확대할 계획이지만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레버리지 비중을 일부 축소하고 리스크 관리에 더욱 집중할 것입니다. 2월 4주차 대응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엔비디아 실적 결과에 따라 유연하게 비중을 조절할 것입니다. 둘째, TQQQ는 현재 상승 추세에 편승하여 홀드 전략을 유지합니다. 셋째, SOXL은 수익률이 25%에 도달할 경우 일부 차익 실현을 할 예정입니다. 넷째, TSLL은 마이너스 10% 하락 시 손절하는 스탑로스 워치 전략을 적용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레버리지 비중은 항상 30% 이하로 유지하여 안정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지난 12주간의 여정은 저의 투자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역발상 매수는 흑자 전환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문구가 이번 주 TQQQ 사례를 통해 증명되었죠. 지난 12주 동안 저는 11회의 분할 매수와 7회의 차익 실현을 통해 원칙을 지켰습니다. 단기적인 손실의 공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고수했기에 단 일주일 만에 적자였던 포트폴리오를 흑자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원칙 있는 투자를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저 주알람은 여러분이 실시간 시장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 미국 경제의 주요 뉴스와 나스닥 알림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저의 텔레그램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더욱 자세한 정보와 저의 깊이 있는 투자 인사이트는 저의 블로그 미주알.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주알에서 만나요.